자, 여러분 앞서 제가 그 주식 차익국 매도를 얘기할 때 주식을 차입해서 팔아서 캐시를 마련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 이 금시장에서 좀 전문적인 거래를 하는 그 기관 투자자 또는 뭐 헤지펀드 이런 데서는 주식을 차입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차입한 후에 반드시 차익 공매도를 하느냐 우리 대략 통계를 보면은 이 주식 대차 시장에서 그 전체 이 차입 물량 중에 팔아서 이 주식 차익 구매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0% 내지 많아야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차입한 후에도 꼭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필요에 따른 그런 어떤 거래 전략 또는 뭐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그 얘기를 위해서 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실제 이그젬플을 갖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잘 이해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 그래서 주식 차입 후에 어떤 거래를 하느냐 이건데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5가지가 나왔으나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 거래 행위들이 또는 선택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물론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주식 불안해가지고 뭐 한 4만원, 5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 예전에 100만원 넘었었죠. 자, 만약 삼성전자 주식이 120만원 한다고 합시다. 이때 10주를 1년 만기로, 빌리는 거니까 1년 만기로 빌렸다. 자, 물론 실제 빌릴 때는 이게 일정 담보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일단은 우리 논의의 편의상 우리가 담보까지 같이 개입이 되면 계산하기가 좀 더 복잡해서 자, 무담보 그냥 순전히 100% 신용으로 빌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총 이 빌린 주식의 가액이 1200만원이고 1200만원. 그리고 이 1200만원, 어찌 주식을 빌리는 데 대해서, 자, 차익금리가 3%다. 이거 뭐 차익금리가 있죠.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빌린 거에 대해서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금리가 3%로 합의됐다고 치죠. 자, 근데 여기서 3%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써놨지만, 자, 차익금리 3%라는 얘기가, 자, 주식 10주를 빌리는 데 대해서, 자, 만기 때 0.3주를 갚아야 된다, 이자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0.3주를 살 수도 없지,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10주잖아요. 10주인데 3%니까 10주에 3%면 0.4, 0.3주를 이자로 갚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자, 빌릴 때 가액이 얼마다? 지금 120만원 할 때 10주 빌렸으니까 사실상 주식을 빌렸지만 1200만원씩 현금 빌리는 거랑 마찬가지고 현금 빌렸다 치고 그거에 대해서 3%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주식 뭐랑 10주랑 차익금리 차입이자 얼마? 10주 더하기 0.3주가 아니라 10주 갚고 그리고 그때 가서 얼마? 36만원을 이 1200만원의 3%죠. 36만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겁니다. 주식 빌려준 사람한테. 그런 계약이에요. 그런 게 바로 주식 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이 차익금리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뉴메리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3%의 뉴메리어는 이 주식을 뉴메리어로 해서 주식을 베이스로 한 그런 3%가 아닙니다. 100주 빌렸으면 103주 갚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가액으로 지금 1200만원어치를 사실상 돈으로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식을 빌렸지만은 이 1200만원에 대한 36만원의 이자를 나중에 지불을 하라는 거고 자, 그리고 1년 후에는 어떻게 갚습니까? 주식 10주 빌렸으니까 1200만원을 갚는 게 아니고 10주를 빌렸으니까 10주를 고스란히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원금이죠. 요게 일종의 원금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돈 빌리는 게 아니고 주식 빌리는 거라 가지고 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자, 10주 빌려서 10주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10주에 0.3%, 0.3주가 아니고 10주 빌릴 때 가액이 1200만원이니까 1200만원이 3%인 36만원을 10주 갚을 때 같이 이자로 갚는다. 요게 바로 주식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1년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빌릴 때는 120만원이었는데 주당 가격이 주가가 100만원을 하락했다. 자, 일종의 지금 주식을 빌려서 100만원으로
그 빌렸는데 주식이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숏 포지션 취하면은 이득이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빌려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거래를 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빌릴 때 얼마예요? 빌릴 때 120만원이고 10조 빌렸어. 그리고 1년 만기고 1200만원, 가액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년 후에 36만원 3% 이자 줘야 되고, 자, 1년 후에 지금 10주를 갚아야 되는데 그때 주가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차입을 중간에 누군가 중개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증권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이런 중개를 해주는데, 그런 데서 사실 조금씩 수수료가 있고, 또 이거 사고 파는데 또 세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논의의 편의상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이걸 일단 무시하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입금 3%는 1200만원에 대한 3%다. 자, 그리고 만기에 처음에 1200만원 가액을 빌렸기 때문에 1200만원 돈 갚는 게 아니고 주식 10주 빌려서 10주를 그대로 변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주식마다 예를 들어 총 유통 주식수가 100만 주가 있다 그러면 100만 주마다 다 주식 번호가 다 다를 텐데, 뭐 번호 다른 걸로 갚아도 되냐? 갚아도 되죠. 우리가 돈 빌려서 돈 갚을 때 돈 번호까지 봐가면서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게 아니듯이. 자, 첫 번째 전략. 주식을 빌려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어. 이건 사실 뭐 하는 거랑 비슷한 짓이냐면은, 돈 빌려서 그 돈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건 좀 쉽죠? 돈 빌려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뭐 수익 나올 것도 없고 손실 날 것도 없고, 그리고 만기 되면 그거 갚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돈 빌려서 갖고 있는 동안 그 이자 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계속 갖고 있던 주식 10주 그냥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 갚고, 자, 이자 얼마? 위에서 얘기했던 36만원 이렇게 갚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10주를 갚을 때 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요 10주를 갚을 때 지가 갖고 있던 10주를 그대로 갚아도 되고, 아니면은 시장에서 10주를 100만원에 사서 갚아도 됩니다. 이 살 돈 있으면. 또 하나는 여기 쓰진 않았지만은, 지가 갖고 있던 10주 말고 또 딴 놈한테 10주 빌려서, 내가 지금 10주 갚아야 되니까 딴 놈한테 10주 빌려서 그 10주를 갚으면 돼요. 그래서 이 갚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대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역시 갖고 있으면서 다른 놈한테 또 10주 빌려서 갚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는 그냥 갖고 있는 건다.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는 그냥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 주식 그냥 갖고 있어서 주식 혼자 불어날 리도 없는 거고, 아무런 여기서 뭐 이익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배당 받지 않나요? 배당은, 자, 주식 대차거래 그 제도상 배당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빌려간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원래 원소유주한테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 단지 이거는 빌려줬기 때문에 그 원소유주한테 배당이 지급이 돼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봤자 사실 뭐 수익 날 건덕지가 전혀 없다. 자, 두 번째, 지금 앞서 빌릴 때 얼마를 빌렸냐면은 3% 금리로 빌렸죠? 3% 금리 10주를 빌려서 곧바로, 누군가 4%에 빌려달래요. 그래? 내가 지금 10주 빌려서 10주가 있는데 이 10주를 다시 누군가 4%에 빌려달래. 내가 빌릴 때는 3%에 조달했고 빌려주는 건 4%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빌려주면은 그 차익 얼마만큼 1%포인트만큼의 기본적인 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냥 차익 아비트리지.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자, 1년 후에 내가, 자, 10주도 돌려받고, 그리고 4% 금리도 받습니다. 4% 금리 얼마? 48만원, 1200만원, 48만원이지. 그쵸? 자, 그래서 48만원 받아서, 그 10주 다시 원래 내가 빌렸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이자가 얼마였어? 36만원. 그래서 뭐 이런 거래를 하면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12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쵸?
뭐 이런 전략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3%에 빌렸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전략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이 대차 주식, 우리나라 대차 시장에서도 이런 거래가 종종 많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차익 공매도한 거죠. 다시 말해서 10주 빌리자마자 가격 변화하기 전에 120만 원에 시장에 팔았고, 그래서 현금 1200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한 거죠. 현금을 확보했지. 그쵸? 자, 그리고 이 1200만 원을 그냥 내가 현금으로 안 들고 있고, 이거를 다시 빼서, 은행에서 4% 주겠다는 은행 예금이 있어가지고, 4% 은행 예금 자산에다가 롱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 은행 예치라는 자산에다가 어떻게? 롱 포지션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 대해서 메이 포지션 취한 거지.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갑자기 뭐 이상한 표가 나왔네. 예. 그래서, 자, 그럼 만기에 내가 은행에서, 1200만 원에다가 이자가 4%, 1248만 원을 받게 될 거고, 자, 지금 또 10주 갚아야 되잖아요. 자, 1년 지났습니다, 지금. 자, 1년 지나니까 내가 은행에 예치했던 4%짜리에 1200만 원에다가 1248만 원을 내가 돌려받고, 이 돈 중에서 일부를 갖고 10주를 삽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10주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지금 주당 100만 원이죠.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원래 처음에 빌릴 때는 120만 원이었었는데, 빌려서 팔 때는 100만 원에 10주 사서 그 10주를 갚고, 10주 갚으면 또 뭐 또 갚아야 돼? 36만 원 줘야죠. 이자. 자, 그러면은 그 1년 후 시점에서의 캐시플로우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현금 예치에 따라서 내가 은행에다가 1200만 원을 묻어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주식을 숏해서 은행 예금이란 자산에다 뭐 했다? 롱한,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롱한 쪽에서 1200만 원이 1248만 원이 돼서, 지금 내가, 만기에 1248만 원의 돈을 은행에서 찾고, 그리고 또 10주를 사서 지금, 원래 내가 빌렸던 사람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주를 100만 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가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대주자에게 이 지금 산 10주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36만 원까지 줘야 되니까, 결국 이거 다 계산하면은, 1년 동안 총 얼마만큼의 212만 원의 이득이 발생을 했다. 212만 원의 이득이 발생을 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처음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럼 처음에 나는 몇 원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내 돈이 얼마 있었습니까? 내 돈 없었는데 일단 주식 빌려서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뭐 한 거야? 예금 산 거지. 그럼 내가 처음에 처음에 투자, 뭐 최초의 그 투자 원금 얼마입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게 제로 코스트 파이낸싱이죠. 그럼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 현실 당연히 불가능한 게, 어떻게 제로 전혀 없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현실에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어떤 전제를 했다? 무담보 신용이다. 무담보 신용. 이게 만약에 그 담보를 줘야 된다. 담보를 뭔가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담보에 따른 이 담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담보 자산. 그거 자체가 일종의 처음에 초기 그 투자 원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정하기는 무담보 신용, 100% 신용으로 지금 주식 10주를 빌린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들어간 돈은 전혀 없다. 제로로 시작하는, 아무 돈이 없던 그 거지가 10주를 빌려와서 그거 팔아서 돈이 마련되고 그 은행 예치해가지고 은행 예금 받았더니 1년 후에 얼마만큼의, 무려 212만 원만큼의 이득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도 가능하다. 이런 거래도.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는 세 번째는 주식 빌려서 팔아서 나온 돈이 얼마야? 1200만 원인데, 그걸 은행에다 예치를 했는데, 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보니까 시장에서 KTNG 주식이 주당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KTNG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1200만원을 갖고 KTNG 주식을 삽니다. 몇 주를 살 수 있을까? 120주를 사는 거죠. 120주를. 그렇게 사서 보유를 했다. 다시 말해서 KTNG 주식, 다시 말해서 지금 앞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숏을 하고, 지금 어떻게 KTNG 주식에다 결합해서 롱을 한 그런 포지션이 되어 있고, 롱숏 전략입니다. 롱숏 전략. 물론 그럼 앞에는 롱숏이 아니냐. 이건 은행 예금에 대해서 롱을 취한 거고, 지금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KTNG 주식에 대해서 메이 포지션을 취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운 좋게도 만기에 KTNG 주식이 올랐어. 주가가 올랐어.
얼마로? 원래 10만 원이었었는데 11만 원으로. 자, 그래서 이 만기가 되면은 이 전액 되팔아서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얼마에 삼성전자 주식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얼마가 됐습니까? 100만 원이니까 10주 사서 갚으면 됩니다. 물론 이때 이자 36만 원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기 시점에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KTNG 주식을 팔아요. 파니까 주당 얼마? 11만 원에 120주 팔아. 그러니까 1320만 원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10주를 사야 되니까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차입이자 얼마 내야 돼? 36만 원 내는 거고. 그래서 무려 얼마? 280,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이득이 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투자한 건 초기 투자금이 얼마였다? 제로였다. 왜? 무담보였기 때문에. 물론 현실에서는 무담보로 돈도 못 빌리고, 무담보로 주식도 못 빌려요. 물론 굉장히 이 사람이 다른 자산이 굉장히 많을 때, 또는 뭐 이 사람의 자산이나 소득이나 나중에 얘가 디폴트가 나도 뭔가 얘한테 차압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많을 때는 뭐 신용으로 뭔가를 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지금 전 재산이 제로인 사람에게 신용을 빌린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 하여튼 제로 코스트 파이낸싱으로 무려 얼마만큼의 지금 처음 들어간 돈은 제로고 284만 원 만큼의 큰 이득이 발생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왜 이렇게 큰 이득이 발생을 했느냐? 사실은 뭐에 대해서 숏을 취했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숏을 취했죠. 근데 숏을 취했는데 다행히도 자, 삼성전자 자, 뭐에 대해서 숏 취한 거? 이거는 삼성전자죠. 일단 삼성의 주가는 하락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득이 났고, 그 숏을 취했다는 거는 결국 이 숏을 취하고 하여튼 빌렸다는 거죠. 빌려서 캐시를 갖고 가만히 안 있고 뭘 했어? 롱을 했습니다. 어디에 롱을 해서? KTNG 주식에다가 롱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또 어떻게 돼서 올랐어요. 그래서 숏은 숏대로 이득 받고 롱은 롱대로 이득 받아서 양방향에서 지금 이득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그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돈 벌 수가 있겠네? 그게 아니라, 숏 취한 삼성전자 가격은 오르고, 롱 취한 KTNG 가격은 떨어지면은 내가 나중에 변제 못해요. 디폴트 나죠?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숏은 숏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롱은 롱대로 가격이 올라서 양방향에서 플러스 이익이 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다섯 번째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 삼성전자 10주를 이게 갚아야 되는데, 자, 이 10주가, 내가 이미 팔아서 시장에서 사서 갚는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10주 그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주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10주를 그대 고스란히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10주를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10주를 갚기 싫어. 그냥 그래서 시장에서 사서 갚어. 몇 주를? 마찬가지로 10주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 10주를 갚아야 되니까, 자, 10주를 확보하면 되는데, 10주를 확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매매 시장에서 뭐 한다? 매입한다. 또는 대차 시장에서 뭐 한다? 빌린다. 자, 그래서 10주를 갚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이 10주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내가 빌릴 때 팔아서 다른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앞서 봤던 세 번째, 네 번째 사례가 되는 거고, 자, 만기에 가서 어쨌든 10주를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와서 반드시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내 손아귀에 지금 10주가 없으면은 사서 갚아야죠. 물론 사서 갚는 게 사서 갚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떻게든 10주를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사서 갚는다 또는 빌려서 갚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할 수가 있겠고, 이건 빌려서 갚든지 사서 갚든지. 그럼 또 10주를 이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되냐?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 아까처럼 KTN 주식을 사서 갖고 있었다. 근데 10주를 갚아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KTN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10주를 산다. 이것도 가능하겠지만은 KTN 주식 그대로 들고 있고 또 10주를 추가로 빌려요. 추가로 빌려서 그 10주를 갚아도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주식의 차입을 만기를 뭐 하는 거다 또 한번 이렇게 연장, 리볼빙을 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또 지금 여기서 숏 포지션을
연결해 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할 때 또 이런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려서 차입했을 때 반드시 차입국 매도를 하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차 시장에서 차입을 해서 주식을 실제 파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몇 프로다? 한 30에서 많아야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거래들이 다 가능할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보여준 5가지 뭐 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거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차입을 했다 해서 반드시 그것을 차입 공매도 꼭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30-40%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이 헤지 펀드가요, 헤지 펀드, 보통 우리가 영어로 헤지, 위험을 해지한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주식을 공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매입한다, 또 뭐 다른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유 선물을 매입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전문가적인 이 트레이딩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자산 운용하는 방식이 바로 헤지펀드가 되겠는데, 앞서 봤듯이 주식을 공매해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은, 다른 주식을 매입한다. 다른 주식을 매입한다가 아까처럼 뭐 은행 예금, 일종의 은행 예금을 사는 거죠. 또는 다른 주식을 산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 금융자산이 아닌 원유 선물을 또 뭐 예를 들어서 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자산을 매입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매하는 자산은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공매하기가 비교적 그래도 어디가 쉬우니까, 주식시장이 쉬우니까, 주식 대차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매입하는 자산은 어때야 돼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헤지펀드가 얘는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얘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돼서 이와 같은 롱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실제 얘 예상대로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얻게 돼요. 근데 반대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공매한 거는 가격이 오르고 내가 롱 포지션 매입한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입하고 매입한 건데 마이너스가 나는 거, 공매한 대로 마이너스가 나서 완전히 다 디폴트 나죠. 다시 말해서 주식을 빌린 거는 못 갚죠. 거의 뭐 그냥 굉장히 큰 손실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헤지펀드가 상당히 이게 전략이, 말은 헤지펀드 해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 해지하는 거냐? 이게 반대 방향이라서 해지한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라서. 어떻게? 하나는 롱을 하고 하나는 뭘 하고, 하나는 숏, 롱숏 또는 숏 롱을, 이런 반대 방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른바 체계적 위험 또는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게 해지가 돼요. 해지가 돼. 그래서 이게 바로 헤지펀드의 이 어원이고, 이 헤지펀드 처음 이 말을 만들어냈던 사람은 미국의 1940년대 50년대에 이 펀드 매니저 업계로 나온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 헤지펀드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학 전공했던 사람이 이 헤지펀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담이지만 조지 소로스, 이 사람 뭐 전공했을까요? 뭐 경제학, 뭐 경영학, 뭐 요즘 뭐 금융공학 때문에 수학, 물리학. 그냥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해. 철학 전공자예요. 이 조지 소로스는. 하여튼 이렇게 인문학 전공자들이 상당히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듯이 롱 취한 자산은 오르고 숏 취한 자산 가격 떨어지면은 원금 제로 코스트 파이낸싱 가능했다면은 원금 안 들이고 대박 수익률 날 수가 있는 거고, 반대가 되면은 만기에 빌린 주식을 빌린 주식 결국은 먹고 봐서 이제 부도 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롱숏 전략이, 자, 롱 취한 거는 오르고 숏 취한 거는 떨어져야만 이득이 나고, 만약에 얘는 롱 취한 거는 떨어지고 숏 취한 거는 올라가게 되면은 손실이 나게 되느냐?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가졌다. 그러면은 이게 다 플러스, 이쪽으로도 플러스고 이쪽으로 플러스다. 그럼 다 양의 수익률이 나는 거고. 자,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좀 잘못했네요. 자, 롱 취한 게 떨어졌다. 이쪽 분명히 마이너스 나죠. 숏 취한 게 올랐다. 마이너스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롱 취한 건 떨어지고 숏 취한 건 이게 많이 올랐다. 그럼 이 경우는 어김없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굉장히 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반면에
롱은 롱대로 올라와서 이건 포지티브인데 숏은 숏대로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오른 건 얼마나 올랐고 이건 오른 건 또 얼마나 올라 이거 따지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지금 올라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득이 났는데 이 지금 쇼츠한 데서 예를 들어서 올라서 이게 200만원의 손실이 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200만원 이렇게 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만약에 자 올라서 이건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300만원 이득이 났어요. 근데 얘가 쉬워지니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올랐는데 100만원 손실밖에 안 났어.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플러스 200만원의 이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방향은 맞췄는데 다른 방향은 틀렸다 이러면은 이득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다. 반면에 그 롱 취한 데서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떨어졌다. 이건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런데 쇼츠한 쪽에서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됐다? 마찬가지로 이게 떨어졌다. 이거는 플러스 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쪽에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얼마나 나느냐 그 크기에 따라서 손실 날 수도 있고 이득 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지금 한쪽에 롱을 취하고 한쪽에 숏을 취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죠. 롱은 롱대로 오르고 숏은 숏대로 내리고. 근데 롱은 롱대로 떨어지고 숏은 숏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최악의 경우. 근데 한쪽은 맞췄는데 한쪽은 틀렸다. 근데 얘는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얘는 좀 적게 올랐다. 그러면 얘는 큰 수익이 났는데 얘는 좀 적게 손실이 났다. 이러면 이득이 나는 거고, 얘는 적게 올랐는데 얘는 또 크게 올랐다. 이러면 또 손실이 나게 되는 거고, 지금 이쪽 롱취한 게 떨어지고 쇼취한 것도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결국은 이와 같이 롱은 오르고 숏은 내리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건 가장 최악이죠. 이거는 완전 망하는 길이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득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결국은 결국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상대적인 개념인데 얘 올랐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냐 덜 올랐냐 이거고, 얘가 지금 떨어졌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냐 덜 떨어졌냐 이거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양이다 음이다가 결정이 되겠습니다.